가역 반응과 화학 평형이라는 걸 오늘 공부할 겁니다.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을 말해요. 가역, 역으로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은 평형이 뭔지 아시죠? 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거고요. 먼저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다. 이렇게 A가 B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걸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비가역 반응은 가기만 하고 돌아올 수 없는 거. 이게 비가역 반응이 아니 쉽지. 그런데 화학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해요. 뭔가 두 가지 물질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고 평형을 이루려면 가역 가능해야 되거든요. 비가역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알아두고, 요 내가 지금 정리하는 비가역 반응을 제외한 다른 거에서 화학 평형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비가역 반응 네 가지 알아두시는데, 제가 이거 뭐 암기 공식을 좀 만들어봤어요. 불이 나면 연기가 발생해가지고 연기가 퍼져 나가기만 하죠. 연기가 다시 되돌아오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퍼져 나가버리는 게 비가역적이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연기가 중앙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연, 기, 중, 앙. 이렇게 네 가지. 외우기 쉽죠? 연기가 중앙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비가역적이야. 연소. 당연히 불타버리면 다시 불타기 전의 물질로 돌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버려. 되돌아오지 않아. 중화 반응. 산염기 만나는 거. 앙금생성 반응. 네 가지가 비가역 반응. 돌아오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기체 발생 반응과 관련해서 A라는 기체가 기체를 G로 표시하거나 참고로 상대 표시. 고, 액, 기, 수용액. 고체를 S, 액체를 리퀴드, 기체 가스, 수용액 AQ 이렇게 표시합니다.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반응해서 C라는 기체가 생성되는 것은 가역 반응이에요. 이건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으로서의 기체 발생 반응이라는 것은 기체 아닌 것들끼리 반응해서 A 뭐 고체가 B라는 액체랑 반응해서 C라는 기체가 생성되는 여기에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 반응. 뭐 기체 간의 반응 요거는 가역 반응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구나, 이 단원에서 다루지 않는구나, 이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가역 반응이면서 이 단원에서 다루는구나, 이렇게 전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이루어져서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거든요. 동적 평형. 움직이면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아예 멈춰버린 게 아니라. 알겠지? 이 동적 평형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먼저 상평형. 상태의 평형을 말해요. 상평형, 상태의 평형. 요렇게 박스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박스에다가 물을 떠놨는데 H2O, L 액체 상태의 물이야. 이 공간의 기체는 완전히 건조 공기야. 수증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 표면에서 이렇게 이 공간으로 증발해가지고 수증기로 점점점 들어가는 입자들이 생겨난다. 이 공간에 있는 물은 H2O 기체 상태, 수증기니까. 이 공간에 수증기 입자가 많아지다 보면 다시 수증기가 거꾸로 물로 변해서 들어와 버리기도 해요. 이걸 응축된다라고 해요. 증발과 응축이 일어난다. 이 속도를 좀 관찰해 보면요, 이게 시간이고요, y축이 속도를 제가 v라고 쓸게요. 온도만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요게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보다만 여기를 보자. 밑에 뭐 핸드폰 보고 있네. 온도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공간으로 수증기로 들어가는데, 공간에 수증기가 많아지다 보면 점점점 응축 속도가 빨라진다. 응축 속도가 처음에 수증기 하나도 없을 때는 0이었다가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 이게 V 응축. 응축이 뭐 중학교 때부터 응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부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도달한 상태의 동적 평형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한다. 알겠지?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아지는 거. 아마 이거 중학교 때 그 날씨 편에서 뭐 수증기로 포화된 상태다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정해지고, 이 수증기가 요 공간 속에 100개 들어갈 수 있다면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발 더 돼요. 101개, 102개 들려 그러면 또 응축도 1개, 2개 일어나가지고 계속 100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또 식으로 써보면 H2O, L, H2O, G 가역반은 이렇게 하고 요 속도가 같아진 거야. 증, V, 증발 속도, V, 응축 속도가 같아진 거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두 번째, 용해 평형이라는 현상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다 보면 나중에 다 녹아가지고 포화 상태 도달하면 더 이상 녹지 않잖아요. 설탕 더 넣어봤자 녹지 않고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근데 그렇게 녹을 만큼 다 녹아가지고 더 이상 녹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은 설탕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도 멈춘 상태가 아니래. 그 가라앉은 설탕에서 계속 용해가 일어나고, 같은 속도만큼 녹아있던 설탕 입자가 다시 섭출이 일어나가지고
용해 속도, 섭출 속도가 같아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용해 평형이라고 불러. 그것도 이제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면 똑같아요. 3평형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용해 속도는 일정한데 계속 유지돼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용해가 물속에 녹아든 설탕 입자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섭출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같아지는 V 섭출 섭출 속도, 용해 속도가 같아지면서부터 동쪽 평형에 도달한 것. 알겠죠? 이것도 뭐 써보면 설탕이라고 쓸게요. 그냥 설탕, 고체 상태의 설탕, 물에 녹은 거를 수용해 A2 상태의 설탕. 이게 용해된다, 섭출된다. V 용해 속도와 이퀄 섭출 속도가 같아져 가지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다. 이게 용해 평형입니다. 알겠죠?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화학 평형이에요. 사실 상태가 변한다거나 용해 현상 같은 거는 물리적인 변화죠. 물질이 근본적으로 분자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도 동적 평형 상태가 성립할 수 있고, 우리 책에 나온 얘가 이걸 거예요. NO2가 N2O4 이게 되려면 계속 2를 써줘야지 맞아요. NO2가 N2O4 되고 다시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이다. 이 NO2는 색깔이 젓갈색이야. N2O4는 무색이야. 처음에 용기 속에다가 NO2만 넣어놨다면 색깔이 젓갈색이었다가 점점점 화학 평형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겠지. 완전히 무색되진 않고 어느 정도 좀 더 옅어진 젓갈색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이걸 역반응이라고 해. 이거 그래프가 좀 위에 것들하고 다르거든요. 한번 잘 봐보세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화학평은 살짝 달라요. 잘 봐야 돼요. 처음에 용기 속에는 NO2만 넣어놨거든. 근데 이제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용기 속의 NO2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면은 정반응 속도도 점점 느려져요. 반면에 N2O4 입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도 없다가 얘가 생겨나면서 점점점 그 용기 속의 N2O4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는 일정했잖아요, 위에 거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반응 점점 감소해. 또 N2O4가 늘어나면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V역. 그래서 딱 같아지면서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알겠죠? 속도 그래프가 살짝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건데, 물질의 농도라고 합시다. 물질의 농도라고 했죠.
처음에는 NO2만 있었어. NO2 농도만 높았어. 근데 얘는 시간 지날수록 농도가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N2O 농도는 증가하겠지. 얘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진 않고 가역반응이니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돼. 이게 N2O. 아이고. 그러니까 NO2. N2O4는 증가할 텐데 제가 뭘 신경 써서 그리는지를 제가 봐보세요. 하나도 처음엔 없다가 시간 지나면서 증가하다가 나중에 또 일정한 농도가 되는데요. 이게 N2O4 빨간 게. 그래서 둘 다 또 일정한 농도에 도달하면서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면 동주평에 화학평에 도달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변화라는 거 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1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게 2몰이 없어질 때 얘가 1몰 생성되겠죠. 개수비는 몰수비다 이런 거. 개수비는 몰수비다 분자수비다 생각하면. 그래서 맨 처음 상황에서 평에 도달할 때까지 요만큼 NO2 감소량 그 다음에 요만큼 하나도 없다가 요만큼 생겨났잖아. 요만큼 N2O4 증가량 의 B가 이퀄 2대1이 된다. 개수비를 따라가게 돼 있다. 알겠지? 우리가 우선 다 하나 넣는다. 이런 것까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 그렇죠? 아무튼 동쪽평형, 화학평형 멈춰버린 게 아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전방속도, 역방속도가 같아지는 거다. 106페이지 하단의 문제 한번 봐보세요. 상평형에 관한 거거든요. 둥근 플라스틱에 물 떠났는데 그 빨간색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게 증발하는 거고 공간에 있던 그 수증기 입자가 파란색 화살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음축되는 건데 처음 가에는 증발이 더 빨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죠. 빨간 거 화살표 3개가 그대로 유지되죠. 하지만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음축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가에 도달하면 화살표 위로 3개 아래로 3개면 같아지게 된 거죠. 다 때 상평형, 동조평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Q1 가나다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똑같다고 이퀄다 증발 속도는 그 빨간색 화살표니까. 너다마 펜 들고 좀 밑에서 아직도 뭐 하고 있니? 모두 같다. 밑에 답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써보라고 보지 말고. 2번 수증기 음축 속도는 가나다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 음축 속도보다 빠른 것은 가하고 나겠죠. 동쪽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은 다일 겁니다. 다. 용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 용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 물이죠. 수증기가 아니라 물의 양이면 동쪽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물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야. 가나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또 6번 용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점점점 많아질 거고요. 가나다로 갈수록 커질 거예요. 뭐 이렇게 상평형에 대한 문제고요. 오른쪽 107페이지 봐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 둘 다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중간쯤에 빈칸이 있네요. 화살표에 화학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한 물질과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는 화학 반응식 개수비와 같다. 감소한 NO2 농도는 증가한 N2O4 농도의 2배이다라고 쓰시고, 맨 아래에 일정한 온도에서 1리터 방사종기에 NO2 4몰을 넣고 반응시키는 화학평에 도달할 때 NO2 양 2몰이면 2몰 줄었잖아요. 그러면 N2O4는 1몰 생겼을 거란 말이죠. 답이 1몰입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108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됐죠? 할만한 단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 다음 단원은 조금 어렵거든요. 평형성수 구하는 게. 108페이지 볼게요. 1번에 OX, OX. 2번에 비가역, 가역, 가역, 비가역, 비가역. 연속 비가역 반응이고, 4번에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은 알아두세요. 마그네슘이 금속이고 염산이 산성물질이잖아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 발생 반응인 거예요. 기체 발생 반응이니까 비가역 반응이고, 5번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전형적인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됐고, 3번에 증발, 음축, 동적 평형. 여기다가 화학 평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상태 변화니까 화학 변화가 아니잖아요. 동적 평형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상평은 맞아요. 4번에 XXOX. 이거 4번은 주의하세요. 이 정반응속도, 역반응속도가 같아지는 건 맞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평형 상태입니다. 생성물, 반응물 농도가 같을 필요는 없다. 5번에 OXO. 6번에 A는 N2O4고요. B는 NO2. 그 다음 T2. 그 다음 정반응속도, 역반응속도 같다, 이퀄.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문제 111조까지 푸는 거를 숙제로 내드릴게요. 평형상수는 다음 주에 할게요. 중요한 거라 오늘 이번 주 너무 많이 빠져서